들어갑니다. 1문단.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체크할 부분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급받는다가 될 거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 체크할게요. 연금 중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는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밑에 줄 소비 평준화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이때의 소비 평준화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크해 놓을게요. 생애 소득 자체를 배분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 열심히 노동 같은 걸 해서 돈을 버는 시기에 쌓아놓은 소득을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비 평준화라고 부르는 거네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소비를 평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동안의 소비를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버는 몇십 년간만 쓸 수 있는 소득이 생겨서 소비를 다 해버리고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에 적혀 있는 정보는 사실 위에서 했던 말 그대로 반복되는 거라서 추가되는 정보만 체크해 놓겠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얼마만큼을 받을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특정한 지급률이라는 걸 곱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이때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10년일 때 50%고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100%에 이르게 된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하길래 체크를 했어요. 기본연금액 동그라미 하시면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이 당연히 기준으로 쓰이지만 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함께 고려가 됩니다.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그러면 A와 B의 소득을 평균하면 전체 가입자 평균이 30이 되는 거니까요.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연금액을 더 받는다 했으니까 지금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소득 평균액이 낮을수록 더 잘 버는 사람들로부터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부양가족이 있으면 또 돈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죠.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특징 때문이겠네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이 문단 한편
사적연금제도도 있는데 하길래 여기서부터는 세모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1문단의 내용은 공적연금제도, 2문단은 사적연금제도. 사적연금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보충적 소득 보장 목표의식 자체가 다르네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연금제도인 연금저축제도는 세모. 이것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해준다 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오는 거라서요. 넘버링하면서 쫓아갈게요. 일단 세금 비율 자체가 낮게 책정되고요. 그마저도 근로자가 대상이 되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해줍니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노후 준비를 위해 줬던 혜택이니까 중도에 해지하면 아직 노후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감면받았던 혜택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거고. 3문단,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연금제도, 기초연금 체크해 놓을게요. 기초연금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세 개를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죠. 첫 번째,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입니다. 체크를 하시면서. 그럼 당연히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나올 이 두 가지는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여튼 사회수당형은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련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지원할 수 없어서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취약계층을 표적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령과 거주 조건만 충족되면 되거든요. 별도의 소득과 자산 조사는 거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산과 소득이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취약계층을 우리가 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낮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 두 번째 최저소득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니까 역시나 얘는 일단 소득과 자산을 평가한다는 거죠.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해서 밑줄 그을게요. 소득 인정액이란 걸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최저소득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네요. 최저소득에다가 는 기준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합니다. 명칭을 보실래요? 최저소득 보장형이잖아요. 명칭 그대로네요. 최저소득만큼은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 그걸 우리는 최저소득 보장형이라고 불러요.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서 재정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체크할게요.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린 그걸 재정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정에 비해 효율적이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네요. 내용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열심히 일을 해서 자산이 많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작아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돈을 왜 벌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소하게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운용되는 재정이 그나마 낮은 편인데 근데 조사하는 데 따른 행정 비용은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운용되는 재정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행정비용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서 요거 두 개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최저보장연금형은 수령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차액을 보충해준다라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기본 기준이 달라진 거네요. 이번에는 국가가 정한 연금의 수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했던 최저 소득보장형과는 달리 명칭 자체가 최저보장연금형이니까 이번에는 말 그대로 받는 연금의 금액을 최소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겠네요.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가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소요 예산을 앞에 있었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받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직접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이 커진다는 말이겠죠. 운용되는 재정. 줘야 하는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네요.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저축 요인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가 기준이 되니까 연금은 많이 받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지급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오히려 받지 못할 거고요. 반대로 연금 자체는 조금밖에 안 받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연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고 뒤에 있는 거 마찬가지 기준 자체가 연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우리가 꼬박꼬박 연금 저축을 해서 수령하는 연금액 자체를 높일 요인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연금액을 적게 받을수록 지원받는 금액이 커지는 거니까. 사문단,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깝지만 끊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기준 자체를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최저소득보장형 두 번째 제도의 형식에 가깝겠죠.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갖고 있다.
지급받는지 지급받지 못하는지의 기준 자체는 최저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급받는 금액을 결정을 할 때 연금,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는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혀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큽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두 명이 벌어들여야 하는 최저소득이 한 명일 때보다 당연히 더 커야 되니까요.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문단, 공적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의무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요. 사적연금은 일반적인 예금 적금보다 세금 비율 자체가 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또한 기초연금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까지 지문 내용이었고요. 그대로 문제 풀러가시면 1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선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맞는 말 이 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2번 우리나라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이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방금 4문단에서 관련된 내용 그대로 적혀 있었고요. 3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자산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부 가구일 때보다 단독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적혀 있는데 기초연금 수령 여부는 최저소득을 미달할 때 수령을 받게 되는 거였으니까 두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부 가구가 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죠. 부부 가구의 기준이 높으니까 오히려 기준에 미달할 확률은 부부 가구가 훨씬 더 높겠네요. 이 둘이 반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3번이 틀린 말. 4번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에 비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맞는 말이었고요. 이 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5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 4문단에서 그렇다는 거 파악을 다 했었죠. 2번 문제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이미 지문 읽으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가입자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일부를 보전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5번 선지 고소득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 가입자가 납입 금액에 비해 더 큰 비율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가입자 간 차이를 보정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지들이었어요. 1번 선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연금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 자체는 맞지만 가입자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건 아니었고요. 2번, 기본 연금액이 많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수령하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하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입자 간 소득 재분배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와 달리 강제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도 맞았지만 관련 없는 내용.
4번, 국민연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국민연금인 건 맞지만 가입자끼리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3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기억은 수급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니은은 취약계층의 저축 요인을 저해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죠? 기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거였고요. 니은은 연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연금 저축을 많이 할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득을 굳이 높이지 않으려 할 수 있고 연금 저축을 굳이 많이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2번, 기억은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을수록, 니은은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기억은 소득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보상해 주니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게 맞지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관련 없이 연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라서 연금 이외의 소득이 아니라 연금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스템이죠. 2번이 틀린 선지. 3번, 기억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산출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니은은 수령 연금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는 말 계속 강조를 했었고 4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 니은은 연금만 조사하면 됐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고 그만큼 조사 비용도 줄어들 거예요. 맞는 말. 5번, 기업과 니은 모두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한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정확하게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A국은으로 시작하네요. 원래의 A국은 사회수당형 연금제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제도였어요.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된 조사 없이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예산이 많이 든다 하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A국은 2023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023년에 A국에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기초연금제도, 연금 수령 기준을 바탕으로 차액을 보전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제도는 최저보장연금형이 되겠죠. A국이 제도를 수정한 것은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여 소요 예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으니까. A국에 사는 노인갑은 과거의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2023년부터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많은 금액 체크하고요. 한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회수당형이 훨씬 더 기준이 낮으니까요. 연령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바뀐 제도 이후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 비판으로 인해 A국은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높였어요. 기준금액을 미달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해 주니까 기준을 더 높여서 해당하는 대상자를 더 늘리려고 한 거죠. 하지만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는 것으로 보기는 마무리되었고요.
1번 선지 A국에 사는 갑은 2023년보다 2025년에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였겠군. 기초연금을 수령받는 금액은 기준금액과의 차액만큼 지급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2025년 기준금액 자체가 커지면서 차액이 더 증가했겠네요. 차액이 증가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었고 2번 A국은 2023년에 새로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었겠군 이라고 하기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오히려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비판을 받았으니까 사각지대를 줄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3번 A국은 2023년에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을 바꿀 때 과거에 비해 은퇴자들이 더 적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군. 얘가 A국이 제도의 방식을 바꾸었던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해서 이미 사람들이 충분한 수치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바꾼 이후에 과거에 비해 은퇴자들이 제대로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생겼던 거니까 더 적은을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네요. 4번 A국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야겠군 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은퇴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연금이니까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그렇게 크기는 어렵고요. 소득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숫자일 텐데 오히려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벌어들이는 소득이 조금 많지만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사람 대에 소득이 조금 적지만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겁나게 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조금 적은 사람이 기존에 있는 연금의 플러스에서 알파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반대로 소득이 조금 많은 이 사람은 연금을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데도 연금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A국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높임으로써 표적화할 대상의 수를 더 줄여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을 높이려 하였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높인 이유는 표적화할 대상의 수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니까요. 수를 더 늘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줄이고 늘리는 것이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을 높이려 했다라고 적혀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5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했고 정답인 5번 선지만 보면 원래 지문에 적혀있는 글자는 문제가 제기되리였거든요.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 문제가 어떠한 공식 석상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문제의 심각성 자체가 커지는 것처럼 번역을 하면 안 되니까 5번 선지가 틀린 게 되네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